대체불가 중앙영문법,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챕터 5 능동태와 수동태를 살펴보셨고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챕터 6 조동사편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조동사를 만만하게 보시는데요. 이게 절대 그런 아이 아닙니다.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어려운 아이인데 우리는 중학과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만한 수준까지만 공부를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공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34강입니다. 유닛 34. 오늘은 조동사의 개념과 중요한 특징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동사를 공부함에 있어서 이 내용들을 모르고서는 절대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조동사의 개념 및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조동사라는 게 뭘까요? 개념을 보겠습니다. 조동사라는 것은 문법적 의미적으로 동사를 보조해준다고 합니다. 아, 동사를 보조해줘서 조동사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동사를 보조해주게 될까요? 문법적 의미적으로 동사를 보조해준대요. 그래서 문법적 보조 역할과 의미적 보조 역할로 나눠서 볼 텐데요. 문법적 보조 역할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을 것이고요. 아,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구나. 이 정도 수준에서만 가볍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조동사의 의미적 보조 역할이거든요. 따라서 조동사의 의미적 보조 역할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법적 보조 역할 보도록 할게요. 비동사, have 동사, 두 동사가 있는데 선생님, 비동사가 조동사였습니까? 비동사가 조동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인데요. 진행형과 수동태를 만들 때 사용되는 비동사가 조동사의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진행형 어떻게 생겼죠? 진행형은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인데요. 진행형에 사용되는 동사의 ing를 어려운 말로 현재 분사라고 하고요. 우리 챕터 9에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어쨌든 진행형은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인데 이때의 비동사는 동사 ing 앞에 붙어서 진행형을 만들어주는 조동사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나요?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인데 이때의 비동사도 과거 분사 앞에 붙어서 덩어리로 수동태를 만들어주는 조동사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진행형과 수동태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비동사, 조동사로 바라볼 수 있구나. 여기까지 확인만 해주시죠. 자, 밑에 have 동사로 갈게요. have는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한데 have 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 즉 pp가 있으면 우리는 덩어리로 묶어서 완료형 혹은 완료 시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에 과거 분사 앞에 has나 have가 있으면 덩어리로 묶어서 현재 완료라고 판단했고요. 만약에 과거 분사 앞에 had가 있으면 덩어리로 묶어서 과거 완료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과거 분사 앞에 has, have, had가 완료형을 만드는 경우 has, have, had를 조동사의 개념으로 볼 수 있구나. 괜찮을까요? 자, C로 갈게요. 두 동사가 있습니다. 자, 두 동사라는 것은 일반 동사가 사용된 문장의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 때 사용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 여러 번 했습니다. 일반 동사가 사용된 문장을 부정문과 의문문으로 만들 때 기본적으로 do, does, did를 활용했어요. 이때의 do, does, did가 조동사라는 겁니다. 더해서 대동사라는 것이 있네요. 대동사는 대명사의 개념과 연결하시면 한 방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명사라는 것은 앞에 나온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신 쓰는 명사를 말했네요. 그러면 대동사는 앞에 나온 동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신 쓰는 동사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대동사도 조동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강조의 두라는 것이 있는데요. 비동사나 일반 동사 앞에 붙어서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do, does, did가 있습니다. 이때 강조의 do도 조동사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따로 떼어서 자세하게 할 겁니다. 이렇게 일반 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 그리고 대동사 강조의 do로 사용되는 do, does, did 아, 조동사로 볼 수 있구나. 예문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세 개의 예문이 보입니다. 첫 번째, she is watering the flowers. she가 주어고요. 동사를 봤더니 비동사 is 다음에 동사의 ing 형태가 있습니다.
덩어리로 묶어서 현재 진행형 보시면 되겠죠. 이 현재 진행형에 사용되는 is라는 비동사, 진행형을 만들어주는 조동사의 개념이구나. 의미 볼게요. 그녀는 물을 주고 있습니다. 꽃에. 두 번째로 가죠. I have decided to lose weight. I가 주어고요. 동사를 봤더니 have 다음에 pp 형태, 즉 과거 분사인 decided가 있습니다. 덩어리로 묶어서 현재 완료로 보시면 되겠죠. 자, 현재 완료에 사용된 이 have는 과거 분사를 도와 현재 완료를 만들어주는 조동사로 바라볼 수 있다고요. 의미 볼게요. 자, 현재 완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과거로 해석하지만 의미의 중심이 현재에 있기 때문에 항상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는 살을 빼기로 결심했다. 과거 어느 시점인가 살을 빼기로 결심해서 그 결심이 현재에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나는 현재 살을 빼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 요 정도까지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정확한 의미는 또 맥락을 통해서 파악이 될 거고요. 밑으로 가죠. He didn't do his homework, but I did. 자, he가 주어고요. 동사를 봤더니 didn't do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do라는 것은요. 그의 숙제를 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일반 동사로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일반 동사 do가 사용된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did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때의 did는 조동사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의미를 보면 그는 그의 숙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했습니다. 이때 했다는 것은요.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 did my homework가 될 텐데요. 얘를 통째로 다 쓰지 않고 앞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동사를 포함한 이 부분을 가볍게 did로 대신함으로써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때의 did는 대동사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는 그의 숙제를 하지 않았지만 나는 나의 숙제를 했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쓰이는 비동사, have 동사, do, does, did 이런 것들을 조동사라고 보는구나. 문법적 보조 역할을 하는 조동사. 괜찮을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의미적 보조 역할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의미적 보조 역할을요. 굉장히 어려운 말로 법조동사 혹은 서법조동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는 필요한 분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will, can, may, must, should 등 이러한 것들이 조동사고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조동사는요. 그 조동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러한 조동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 조동사 뒤에 연결되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에 더해줘서 생각, 느낌, 감정 등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자, 조동사 다음에는요. 원칙적으로 비동사나 일반 동사의 원형이 나오고요. 이 조동사는 자체로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뒤에 나오는 비동사나 일반 동사에 더해 주면서 생각, 느낌, 감정 등을 전달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가볍게 확인해 보도록 하죠. I study English, I will study English, I can study English라는 세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자, 동사를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은 study라는 일반 동사만 쓰여 있는 상황이고요. 자, 밑에는 study라는 일반 동사 앞에 will이라는 조동사가 붙어서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밑으로 가면 study라는 일반 동사 앞에 조동사 can이 붙어서 이렇게 덩어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의미를 보게 되면 I study English는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이렇게 된 거고요. 자, 밑에 I will study English는요. 나는 영어를 공부할 것이다. 밑에 I can study English는요. 나는 영어를 공부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살짝 변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will이라는 것은 조동사고요. 얘의 기본 의미는 할 것이다, 일 것이다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일반 동사 study에 할 것이다, 일 것이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더해준다고요. 그래서 나는 영어를 공부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형성해내는 겁니다. 밑에 I can study English는요. can이라는 조동사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다라는 일반 동사 study에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더해줘서
나는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아, 조동사라는 것은 이렇게 비동사나 일반 동사 앞에 붙어서 자체로 갖고 있는 의미를 더해주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다양한 조동사의 종류와 의미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과정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할 조동사의 개수는 20개에서 약 30개 정도 될 텐데 개수가 많다고 느껴지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공부한다, 공부할 것이다, 공부할 수 있다 등등등의 말을 다 일일이 동사로 만들어 놓는다면 동사의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거든요. 그런데 할 것이다,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는 조동사를 딱 만들어서 다양한 동사들 앞에 붙여 쓰게 된다면 동사의 개수가 확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조동사라는 것은 20, 30개만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면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가성비 짱인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조동사의 개념을 살펴봤고요. 이제 특징을 좀 보도록 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잘 챙겨두신다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특징들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세 가지가 보이네요. 첫 번째.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비동사 또는 일반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됩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오면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문 볼게요. He can runs fast라는 문장이 있네요. 자, he가 주어고요. can이 조동사입니다. 자,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그냥 자동적으로 동사 원형, 비동사의 원형이나 일반 동사의 원형이에요. 그런데 그 뒤를 보니까 ru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run에 s가 붙어 있으니까 3인칭 단수 현재를 의미해요.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여기다 s를 붙인다? 안 돼요. 왜? 앞에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조동사는 비동사나 일반 동사를 의미적으로 보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조동사가 나오면 반드시 그 뒤에 비동사나 일반 동사까지 덩어리로 묶어서 의미 파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빨리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얘 때문에 틀린 문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동사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비동사나 일반 동사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 바뀌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동사라는 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문 볼게요. She can play the piano라는 문장이 있어요. she가 주어고요. 얘가 3인칭 단수니까 조동사 can 뒤에 s를 붙이는 거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s가 빠지고 she can play the piano 이렇게 되는 거죠. 자, can 다음에 동사 원형까지 묶어서 의미 파악하는데 우리는 play the piano가 하나의 덩어리 표현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방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녀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조동사라는 것은 두 개 연속해서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 가능한 문장이에요. 조동사라는 것은 비동사나 일반 동사를 도와주는 아이지 조동사가 두 개 연속해서 쓰여서 앞에 있는 조동사가 뒤에 있는 조동사를 이렇게 도와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조동사는 두 개 연속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게요. She will can pass the test.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얘가 주어고요. 얘가 조동사인데 그 뒤에 조동사가 또 나와 있고 일반 동사가 나와 있어요.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의미를 파악해 보면 그녀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우리 이런 말 만들어 쓰는데요? 그러면 그녀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만들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얘가 조동사고요. 그 뒤에는 비동사나 일반 동사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can이라는 조동사 쓰지 말고 이 can과 같은 의미의 비동사 또는 일반 동사를 활용하면 어떨까? 그래서 만들어진 표현이 be able to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be able to라는 것이 다른 쓰임새가 있긴 하지만 얘가 can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조동사 뒤에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she will be able to pass the test 하게 되면 그녀는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면서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 조동사는 두 개 연속해서 쓸 수 없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비동사 또는 일반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고요. 조동사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동사는 두 개 연속해서 쓸 수 없다는 거. 됐어요. 자, 이번에는 조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 갈 텐데 우리 이미 여러 번 했습니다. 자, 먼저 부정문 볼게요. 자, 조동사가 쓰인 문장은 조동사 뒤에 not을 붙여서 부정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건 똑같아요. 이게 이렇게 덩어리가 되겠죠. I can't make pizza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주어 만들 수 없다 피자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덩어리가 될 거고요. 조동사 뒤에 not을 붙이는 건데 이 can 뒤에 not을 붙이면요. 이렇게 cannot 이거 떨어뜨리지 않고 붙여 쓰는 겁니다. 또는 can't 이렇게 줄여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I can't make pizza. 나는 피자를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조동사의 부정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I won't go to the library tomorrow.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때 주어고요. 얘가 지금 조동사의 부정형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 won't라는 것은요. will, not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will 다음에 부정어 not을 붙여서 부정문을 만들었고요. 얘를 줄여서 won't로 쓴다는 거죠. 나는 가지 않을 겁니다. 도서관에 내일 뭐 이런 거는 한 방에 갈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내일 도서관에 가지 않을 겁니다. 아, 조동사가 포함된 문장의 부정문은 이렇게 만드는구나. 의문문은요. 조동사가 포함되어 있으면 조동사를 문장에 주어 앞으로 보내면 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문문은 조동사, 주어, 비동사 또는 일반 동사의 원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문장부호 물음표 딱 붙이시고요. 그러면 어떤 문장이 조동사로 시작한다. 아, 그러면 조동사로 시작하는 의문문 그 뒤에 주어, 비동사 또는 일반 동사의 원형이 나오겠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게요. A, B의 대화입니다. Can you play the guitar? 라는 의문문이에요. 자, can이라는 조동사로 시작하고 있죠. 주어, 동사 원형 나올 거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Can you play the guitar? 너는 기타를 연주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물어봤으면 대답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도 똑같은 원칙 들어간다고요. 자, 조동사를 통해서 물어보면 대답도 역시 조동사를 통해서 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를 연주할 수 있으면 Yes, I can. 연주할 수 없으면 No, I can't.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조동사의 기본 개념, 특징, 부정문, 의문문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죠. 그 전에 참고가 하나 살짝 있는데요. 이거 다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이야기는 딱 한 번만 하고 더 이상 안 하게 될 거예요. 자, 동사에 따른 부정문, 의문문 만들기.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 때는 동사부터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 동사에 따라 부정문, 의문문 만드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었죠. 첫 번째, 비동사나 조동사가 사용된 경우라면 부정문은 비동사나 조동사 다음에 not을 붙이면 끝. 의문문은 비동사나 조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면 의문문 만드는 거 끝났습니다. 단, 조동사와 비동사가 함께 사용된 경우라면 조동사가 비동사 앞에 있잖아요. 항상 앞에 있는 걸 기준으로 보세요. 따라서 조동사 플러스 비동사의 경우에는 조동사를 기준으로 조동사 뒤에 not 붙여서 부정문, 조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서 의문문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동사가 사용된 경우라면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 때 조동사 do, does, did의 도움을 받아야 하죠. 부정문을 만들 때는 일반 동사 앞에 don't, doesn't, didn't를 사용하고요. 의문문은 주어 앞으로 do, does, did를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조동사와 일반 동사가 함께 사용된 경우라면 앞에 있는 조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마지막으로 의문문에 대한 답변을 보도록 하죠. 의문문에 대한 대답은 의문문에 사용된 동사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비동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비동사를 활용하여 답하는 것이 되겠고요. 조동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당연히 조동사를 활용하여 답해야겠고요. do, does, did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또 당연히 do, does, did를 활용하여 답한다는 거. 이 원칙은 이제 영어가 끝날 때까지 계속 적용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제 문제 풀게요. 자,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1번. It may is true. 자, 요거 뭐가 틀렸는지 확인이 될까요? 자, it이 주어고요. may가 조동사입니다. 앞으로 보시게 되겠지만 미리 한번 쫙 보시면서 눈도장 찍어두세요. 얘가 조동사라고 한다면 그 뒤에는 비동사의 원형이 와야겠죠. 따라서 is가 아니라 얘는 be가 돼야 돼요. 그러면 it may be true라는 문장이 되겠죠. 그것은 사실일지도 모른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may의 가장 기본 의미가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일지도 모른다. 자, 어쨌든 정답은 is를 be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2번. I can play the piano. 이건 뭔가요?
자, 나는 주어. 자, 조동사 다음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 온다고 그랬어요. 비동사는 일반 동사는 무조건 원형. 따라서 played가 아니라 얘는 play가 돼야겠죠. 그러면 나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3번 He can dance very well. 자, 전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그는 춤을 매우 잘 출 수 있단데 얘가 주어예요. 조동사 can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 것까지는 잘 됐어요. 그런데 이 조동사라는 것은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얘가 빠져야 돼요. 그래서 can's는 can이 이렇게 되어야겠네요. 자, 4번 Can your mother drive us a car?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실수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의문문입니다. can이라는 조동사로 시작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뒤에 주어 나오고 반드시 비동사든 일반 동사든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drive스라고 3인칭 단수 현재형이 되어 있습니다. 얘가 요거 빠져야 되죠. 얘는 drive로 원형의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실수를 하냐면 can 조동사고요. 주어로 보니까 your mother 3인칭 단수입니다. 자, 이거 금방 봤는데 얘 보고 나서 얘를 잊어버리고 나서 your mother 3인칭 단수니까 drivers 괜찮은데 이러한 포인트로 출제가 자주 돼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이거 아주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4번은 별표 쳐주세요. 그래서 Can your mother drive a car?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너의 엄마는 자동차를 운전할 줄 아니? 이렇게 물어본 의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5번 You will can pass the audition. 너는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오디션을. 이거 의미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보니까 조동사 2개가 연속해서 쓰여져 있는 상황이죠. 이럴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can이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는 be able to를 쓸 수가 있어요. be able to와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can 대신에 be able to를 쓰게 되면 조동사 다음에 비동사가 쓰인 문법적으로 가능한 문장이면서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얘는 틀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can은 이렇게 한번 고쳐 써주시죠. be able to로요. 얘가 아니고요.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냥 미리 한번 본다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지금 이 문제는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거, 조동사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 조동사 2개는 연속해서 쓸 수 없다는 거, 요 기본 개념과 특징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만 있으면 돼요. 자, 6번. She can make a delicious spaghetti. 그녀는 만들 수 있다. 맛있는 스파게티를 의미적으로는 괜찮은데 보니까 can이라는 조동사 다음에 원형이 와야 된다고요. 이렇게 3인칭 단수 현장 이런 거 안 됩니다. 얘는 make로 고쳐줘야겠네요. 자,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makes를 이렇게 쓴다? 안 돼요. 안 돼요. 얘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됐어요. 자, B번 갈게요. 다음 문장을 괄호 안에 지시대로 바꿔 쓰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부정문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자, 동사부터 확인해야겠죠. You can use my phone. 자, 너는 사용해도 된다. 내 폰을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조동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부정문은 그 뒤에 not을 붙이면 되겠죠. cannot 또는 can't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you can't use my phone. 자, 2번 의문문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I may go to the bathroom. 자, 얘가 주어고요. 동사를 보니까 may라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go to the bathroom 하게 되면 화장실에 가다라는 뜻입니다. 조동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를 주어 앞으로 보내면 되겠죠. 그러면 may I go to the bathroom? 제가 화장실에 가도 될까요? 라는 의미를 만들어내요. 나중에 can과 may 공부하시면 의미는 자연스럽게 파악이 될 거고요. 자, 3번 역시 또 부정문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동사를 확인할게요. 자, it이 주어고요. 동사를 보니까 will take 이렇게 덩어리로 묶여야겠죠. 일단 의미를 보시면 it will take long, 오래 걸릴 겁니다. 뭐 하는데? To complete the project. 그 프로젝트를 끝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이 문장의 의미보다는 일단 동사에 조동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 뒤에 not을 붙여서 부정문을 만들면 되겠죠. will not을 쓰거나 줄여서 onto로 써주시면 되겠어요. 저는 onto로 줄인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It won't take long to complete the project. 자, 4번 가죠. 의문문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동사부터 확인하셔야겠네요. They will announce the result tonight. 그들은 발표할 겁니다. 결과를 오늘 밤에 발표할 거라는 건데
조동사 will과 일반 동사의 원형이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 조동사를 포함하고 있다. 의문문은 주어 앞으로 딱 보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will they announce the result tonight? 그들이 오늘 밤에 결과를 발표할까라는 이런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C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다음 의문문에 대한 대답을 완성하라고 합니다. 1번 Can you play the drums? 너는 드럼을 연주할 수 있니?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의 의문문입니다. 그러면 조동사로 시작하는 의문문, 그러면 조동사를 활용해서 답해야겠죠? Yes, I can. 나는 드럼을 연주할 수 있어. 2번 May I take pictures here? 제가 여기서 사진을 찍어도 되나요? 라는 의미의 의문문인데 얘가 조동사예요. 주어, 동사, 원형. 그러면 조동사를 통해서 물어봤으니까 대답도 조동사를 통해서 해야겠죠. 근데 부정입니다. No, you may not.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제가 여기서 사진을 찍어도 되나요? 아니요. 사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금지의 의미의 문장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린 대로 조동사의 기본 개념, 특징, 부정문, 의문문까지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해서 개별 조동사의 하나하나의 의미와 쓰임새를 정리해 보도록 하죠. 35강이고요. 유닛 35 조동사 can과 may 이 두 가지만 딱 집중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 복습 잘 하시죠? 다음 시간 준비 잘해서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